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수 최만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을 푸는데 몬테칼로 방법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걸 적분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건 전편에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을 몬테칼로 방법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은 이런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전편에서 그것을 뉴메리컬하게 적분 형태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적분을 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적분해서 푸는 방법이죠. 그 방법이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 있는데 왜 여기서는 또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될까요? 우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퀀텀 몬테칼로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편에서 이용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큐빗이 n개다. 그러면 그 힐버트 스페이스는 2의 n승입니다. 그러니까 힐버트 스페이스 디멘전이 2의 n승으로 지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 이 풀어야 할 미분 방정식의 변수는 뭐냐면 로우예요. 그러니까 덴시티 오퍼레이터. 근데 덴시티 오퍼레이터는 그냥 2의 n승계의 코에피션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매트릭스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계의 복소수를 결정을 해야 돼요. 매트릭스니까. 물론 이게 덴시티 오퍼레이터는 허미션이기 때문에 그냥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보다는 적지만 기본적으로 그 개수가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계에 필적하는 그렇게 많은 수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적분 방식으로 이걸 풀기에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대체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풀려고 하는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디멘전이 힐버트 스페이스 디멘전이 굉장히 클 경우에는 적분 방식으로 푸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몬테칼로 방법입니다. 물론 몬테칼로 방법이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분 방정식, 적분 방법으로 푸는 방식에서는 아예 메모리가 부족해서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메모리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은 절약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프로치고 중요한 방법이고 많은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몬테칼로 방법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예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먼저 예부터 보겠습니다. 자, 풀어야 될 미분 방정식, 우리가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선 풀어야 할 마스터 이퀘이션이 어떤 건지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밀토니안 정하고 그 다음에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 정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뭔지 이니셜 스테이트 정하고 이렇게 과정을 하면 이제 퀀텀 마스터 이퀘이션이 잘 정의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가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는 몬테칼로 방법을 통해서 풀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 간격을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일부만 이거는 0부터 10까지 0.05 간격으로 쪼개서 그 시각에서 덴시티 오퍼레이터들을 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일부만 보면 예를 들어 0, 0.05, 0.1, 0.15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지금 퀀텀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구해보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때 퀀텀 몬테칼로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바로 이 린드블란드 시뮬레이트라는 함수입니다. 이 몬테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솔루션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솔루션을 모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 이름이 린드블라드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정보는 슈퍼맵을 먼저 정의를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린드블라드 슈퍼맵에 정의를 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해밀토니안과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 이니셜 스테이트 그리고 시간 간격들을 차례로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러니까 이 옵션이 바로 이 샘플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를 보기 위해서 한 50개의 샘플을 50개의 샘플을 만들도록 지금 저장을 한 건데요. 한 10개만 만들어 두면 이렇게 10개만 만들면 훨씬 더 샘플링하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샘플 개수는 이 프로젝트의 개수인데 이렇게 린드블라드 시뮬레이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풀려고 했을 때 그 결과, 그러니까 린드블라드 시뮬레이터라는 함수의 결과를 우리가 좀 결과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시뮬레이터 결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 결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2차원 어레이, 그러니까 그냥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로에는 이렇게 이니셜 스테이트, 그 다음에 시각 1에서의 어떤 상태, 시각 2에서 어떤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행이 뜻하는 것은 무엇은 뜻이냐면 각 행이 뜻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퀀텀 트래젝토리 혹은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는 양자 상태의 트래젝토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시각 T1에서의 양자 상태, 그 다음에 T2에서의 양자 상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트래젝토리를 저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트래젝트 2는 두 번째 로가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화살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한 로우들을 따로따로 끄집어내면 그러면 우리가 퀀텀 트래젝터들을 재구성할 수가 있겠죠. 혹은 이 각 샘플에서 여러 가지 각 시간, 그래서 지금 시각 T1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양자 상태가 여러 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트래젝트별로 그러니까 psi 1이 될 수도 있고 psi 2가 될 수도 있고 psi k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때, 그래서 이 트래젝토리는 일종의 스태티스칼 앙상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스태티스칼 앙상블로부터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구성하면, 컨스트럭트를 하면 됩니다.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만들면 되는데 그냥 캣브라 형태로 다 모조리 모든 트래젝토리에 있는 같은 시각에서 여러 트래젝토리에서 각각 끄집어낸 상태들을 이렇게 캣브라 형태로 해서 조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각각의 요 캣브라가 다이에드가 그런 캣브라를 해주니까 이 다이에드를 적용을 시켜서 각 엘리먼트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데 지금 이 양자 상태가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고 그 안에 엘리먼트죠. 그러니까 단계로 보면 레벨로 보면 두 단계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의 리스트 안에 있는 엘리먼트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핑을 할 때 그 단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가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덴시티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이제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각은 시각별로 정의를 하게 되면 시각은 이렇게 흐르니까 한번 이제 트랜스포즈가 한번 필요하죠.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하고 모든 그것들 다 행별로 더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우를 컨스트럭트를 그러니까 이 로우가 만들어집니다. 자, 로의 디멘전을 보면 2x2가
덴시티 매트릭스는 원래 2x2여야 되겠죠. 이건 싱글 큐빗이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 간격이 201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개의 쭉 나열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시간별로 그러니까 시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로의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 시각 이니셜 덴시티 오퍼레이터고 두 번째면 T1이죠. T1의 덴시티 매트릭스고 이럴 테니까 각각을 뽑아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량의 에버리지를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울리 X의 에버리지를 해보면 자, 이게 이 로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로에서 각 모든 엘리먼트를 차례차례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것을 파울리 X, 그러니까 그게 더 파울리 1이죠. 파울리 X와 곱한 다음에 트레이스를 취하면 그게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버리지를 구하고 X, Y, G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에버리지를 해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샘플링을 한 10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찌글찌글찌글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 방법은 정확한 솔루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솔루션이라고 추측되는 것을 좀 근사하게 모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샘플링을 늘리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계산을 계속 되풀이 해보면 자, 아까보다는 샘플의 개수를 늘렸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곡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퀀텀 몬테칼로 방법으로 푸는 게 시간이 절약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샘플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크게 그렇게 절약을 할 수가 없지만 메모리 문제는 획기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몬테칼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몬테칼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예를 그냥 봤었는데 그 예가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린드블라드 이퀘이션은 이렇게 이전에 유니터리 파트와 노이지 파트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유니터리 파트는 바로 여기 해밀토니안이 결정을 하고 노이즈 파트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로 여기인데 요거. 그래서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가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나눠서 요 뒷부분을 앞으로 보내서 다시 좀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해밀토니안에다가 이렇게 댐핑 오퍼레이터, 이 댐핑 오퍼레이터는 순전히 이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가 결정을 합니다. 린드블라드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넌 허미션 해밀토니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넌 허미션 해밀토니안을 만들면 린드블라드 슈퍼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부분과 이렇게 뒷부분이 있는데 앞부분만 있으면 솔루션을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non unitary time evolution 오퍼레이터를 통해 앞뒤에 쏴주면 그냥 솔루션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뒷부분이 있어서 문제인데,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흔히 deterministic part, 그러니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랜덤 파트, 이렇게 두 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각 항들이 표시하는 것이 랜덤하게, 그러니까 각 항의 역할이 랜덤하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랜덤하게 수행되는 것을 몬테칼로 방법으로 시뮬레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게 쪼개서 그러니까 이 작은 스텝으로 나눠서 한 스텝에서 다른 스텝,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을 몬테칼로 방법으로 이제 시뮬레이트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좀 더 정확하게 쓴 것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T의 리니어 오더까지 쓴 건데, 디터미니스트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랜덤 파트가 있죠. 이 랜덤 파트는 델타 T로 그 오더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크라우스 오퍼레이터 형태로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 앞부분, 요게 이제 일종의 크라우스 오퍼레이터고, 델타 T까지 합한 게 크라우스 오퍼레이터인데, 이 크라우스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제로부터 그러니까 차례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의 덴시티 오퍼레이터는 이와 같이 크라우스 레프리젠테이션 꼴로, 그러니까 completely positive한 슈퍼맵 형태로 그렇게 재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텀은 랜덤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랜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랜덤하게 시뮬레이터를 하면 그게 이제 몬테칼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샘플링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퀀텀 이렇게 해서 이제 퀀텀 트래젝토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이 여러 가지 여기 텀들이 있는데, 크라우스 오퍼레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크라우스 오퍼레이터가 어떤 크라우스 오퍼레이터가 작용할까는 순전히 랜덤하게 확률론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랜덤하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트래젝토리가 이제 가능을 할 텐데, 그 트래젝토리를 여러 개를 샘플링을 해서 에버리지를 구하는 형태입니다. 네. 앞에서 봤던 예를 다시 한번 이제 원리를 이해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컨스트럭트를 하고, 자 이제 컨스트럭트를 하는데, 아까는 샘플링을 예를 먼저 보기 위해서 샘플링을 아주 잠깐만 몇 개만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조금 늘려서 한 1000개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한 2000개로 늘려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로 이제 보여지죠.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지금 샘플링을 늘렸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좀 이제 더 늘어났죠. 그래서 이 분석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해보면 샘플링을 2000개로 늘렸기 때문에 아까와는 확연히 다르게 모든 커브들이 상당히 부드럽게 나오고, 전편에서 봤던 그 적분 형식으로, 적분 방법으로 메스터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온 결과들과 상당히 이제 유사하게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퀀텀 메스터 이퀘이션을 몬테칼로 방법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Q3에는 이 방식을 린드블라드 시뮬레이트라는 함수가 정의가 돼 있어서, 이 린드블라드 시뮬레이트를 이용을 하면 자동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자동으로 솔루션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들어있는 그 뒤에 있는 수학적인 아이디어랑 원리들을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렸지만, 아마도 그 자세한 내용은 이해하기 아마 힘들으셨을 텐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 퀀텀 메스터 이퀘이션 튜토리얼에 가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